오늘 오전 대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와 구조 작업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사망자가 7명이나 나왔습니다. 안타까운 대형 화재 참사와 관련해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화재로 7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먼저 이번 화재의 특이점부터 짚어주신다면요. 네. 이번 화재는 자칫 더욱더 큰 피해로 됐을 뻔한 우려가 또 크고요. 그런데 이제 7명으로 인명피해가 컸고 또 네. 긴박하게 진압되었지만, 이게 이제 지은 지 2년밖에 안 된 그리고 큰 판매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음, 좀 화재 시설이나 이런 방제 시설은 좀 잘 갖춰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구조 수색은 늦어졌지만 초기 단기간에 이렇게 큰 인명피해가 난 점이 좀 특이할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이 불이 동쪽에서 시작이 됐는데 서쪽에서만 사망자가 5명이 발견이 됐고 실제로 이 발화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전파가 됐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이렇게 커진 특별한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이게 최초의 화재 원인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화재가 난 지하 1층 주차장은 이제 면적이 약 4만 제곱미터가 되는데요. 네. 이거를 그냥 정사각형으로만 생각해도 가로 세로 200m가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큰 소리와 함께 화재가 시작됐고, 그리고 연기가 빠르게 퍼져나갔다는 걸로 봐서 우리가 이제 사소한 화재가 이제 커진 게 아니고 급격하게 초기에 발화가 된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음, 화재 원인에 대한 부분은 얘기가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또 그러다 보니까 대피하는 방향을 못 찾게 되고 지하 공간 전체에 농연이 막히게 돼서 초기 피난도 어렵고 또 그에 따른 구조 진입도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화재 원인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앞서서 이호진 기자의 취재 내용 중에는 이 전기차가 폭발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소방당국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성급하게 단정 짓지 말아달라. 이런 소방당국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현재까지로 봤을 때는 이 원인을 뭐라 보십니까? 네, 초기 발화 원인이 특이할 부분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력한 화재 원인이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이게 소방대가 아니고 추측으로라도 전기차 화재가 원인이라고, 최근 폭발 사고도 있고 또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는 화재가 일단 발생하면 스프링클러가 이제 활수된다고 해도 꺼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음, 충분히 그렇게 이제 뭐 추측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걸 단정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게 야간이 끝나고 이제 개장을 앞둔 시간이다 보니까 네. 어떤 보수공사, 임시공사, 페인트라든가 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시작이 하역장 근처이기 때문에 하역장은 의류나 어떤 제품들이 많이 쌓여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급격하게 탈 것들이 많았던 상황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단정할 수는 없지만 뭐 전기차는 아니다, 뭐 그런 상황은 또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화재 발생 시간이 아침 시간, 그러니까 아울렛 개장 전의 시간이어서 이 외부 손님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하마터면 더 큰 참사가 날 수도 있었던 거죠. 네, 정말 그런 부분은 안타깝지만 이게 자칫 정말 큰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네. 이 개장 어떤 부분에서 지금 해당 부분이 지하 1층, 지하 2층까지 있는 건물인데, 지하 1층 주차장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 네. 엄청나게 넓은 공간에서. 음, 그리고 이제 대응진압단의 브리핑을 보면 초기에 농연에서 진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소방대가 호수를 이어서 이거 연결해서 급수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이런 공간에 많은 차량과, 이게 지금 새벽 7시 45분 이때니까 차량이 듬성듬성 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차량이 조밀한 상태에서 또 위에 판매시설에 고객들이 많은 상태라고 하면 정말 끔찍한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었다,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사망자 모두 지하 주차장이나 하역장, 탈의실, 또 화물 엘리베이터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지하 1층인데도 이 한 층을 올라오는 탈출이 어려웠던 겁니까? 그 화재 상황을 보면 아무래도 이게 급격히 확산된 게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 구조자분들 중에 마지막에 안타깝게 3분 발견된 분들이 화물용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발견되셨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일반 엘리베이터보다 작동도 느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화재가 발생하면 그 화열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화재가 발생하면 오히려 그 안에 갇히게 되는 상황인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네. 그 비상구로 지금 피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물론 추측이지만 그분들이 피난을 위해서 화물 엘리베이터로 들어가신 것으로 보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도 작업 중에 하역 작업 중에 이렇게 작업 중에 갑자기 화재가 급격하게 퍼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소방시설이나 저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기능 불능 상태로 만들어서 오히려 이제 가두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좀 그렇게 추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워낙 빠르게 확산이 되면서 탈출이 어려운 상황으로 추측을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소방과 경찰 등이 이 합동 조사를 벌입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이 화재 원인 규명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일단 화재 원인은 이제 농연이 거치고 내일부터 조사가 되면 네. 1차적인 조사는 금방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지금 저도 화면으로 접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현장 같은 경우는 판매 시설이기 때문에 소방법상 스프링클러를 물탱크를 48톤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지 않나 보이기도 하고요. 시설적인 면에서는 그 대응단의 그 얘기를 따르면은 방지실 직원이 이제 구조 활동 그리고 피난 유도 그리고 신고까지 적극적으로 해서 이제 본인도 피난을 못 하시고 이런 상황도 됐었다고 하는데 그 이외에 시설의 유지 관리 상태 그리고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이 됐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화재 원인에 있어서 또 그 직후의 경과 조치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이런 걸 또 2차적으로 또 밝혀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전화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